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영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680번째 시간으로 타이타닉이란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타이타닉 1996년 브록 라벳이 이끄는 해양 탐사팀이자 보물 사냥꾼들은 러시아의 심해 탐사선 켈디시호와 그에 탑재된 잠수정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하여 침몰한 타이타닉호 안에 있을 보물을 찾기 위해 탐사를 벌인다. 그러던 중 이들은 칼 호클리가 머물렀던 1등실 잔해에서 금고 하나를 발견했고, 보물 탐사팀은 그 안에 보물, 다이아몬드, 이 있을 것으로 여기고 기대에 잔뜩 부풀어 열어보지만, 그토록 기대했던 보물은 없고 바닷물과 녹에 찌든 화첩 속 한 여인의 누드화 그림만을 발견하고 크게 실망한다. 하지만 그림 속 여인의 목에는 그토록 탐사팀이 찾던 어마어마하게 큰 다이아몬드 목걸이, 일명 대양의 심장이 걸려 있었고, 에이프릴 14, 1912, JD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들 보물 사냥꾼들은 TV 방송을 통해 본인들은 타이타닉 속 보물을 발굴해내려는 사람들이며, 보물을 찾지는 못했지만 건져낸 금고 속에서 84년 전 그림을 발굴해냈다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TV를 통해 그 그림을 본 어느 할머니가 그림 속의 여인이 바로 자신이라며 브록에게 전화를 하게 된다. 브록의 조수들은 브록에게 금고의 주인인 갑부의 약혼녀 로즈는 침몰 당시 죽었고, 살아있다 해도 극락왕생할 날을 찾는 101세 노인인데다, 결혼 전 처녀 시절 이름이 탑승자 명단에 없다는 이유로 할머니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브록은 할머니가 보석 목걸이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다고 판단해 그들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 할머니를 켈디시호로 모시게 되고, 브록 일행에게 할머니의 84년 전 이야기가 시작된다. 84년 전인 1912년, 당시 17세였던 영국 귀족 가문의 딸 로즈 드윗 뷰케이터는 가문이 몰락하는 바람에 미국 신흥 재벌 가문의 망나니 아들 칼 호클리와 어쩔 수 없이 약혼한 상태였다. 1912년 4월 10일, 로즈는 미국으로 가기 위해 그녀의 어머니, 칼과 칼의 집안 사람들과 함께 타이타닉호의 1등실 중에서도 특등실에 승선한다. 한편 같은 시각, 배가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포커판에서 풀하우스로 3등실 티켓을 따낸 떠돌이 청년 잭 도슨도 친구 파브리치오와 함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3등실에 승선한다. 승선한 첫날, 잭은 파브리치오와 함께 갑판에 나와 산책하는 사람들을 보며 그림을 그리다가 토미 라이언이라는 아일랜드인 남자를 만나 친구가 된다. 그러다 우연히 1등실 갑판에 나와 있던 로즈를 보고 첫눈에 반한다. 한편 예술에 대한 소질과 열정이 있었으나 엄격한 규율과 예절을 요구하는 상류 사회의 허례허식과 가식, 위선에 통제당하며 이에 염증을 느끼던 로즈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그날 밤 선미 난간에서 자살하려고 한다. 하지만 갑판 벤치에 누워 별을 보며 담배를 피우다가 우연히 이를 발견한 잭이 로즈를 극적으로 구해준다. 이 일로 잭은 로즈와 그 가족들의 초대를 받아 상류층 사회의 저녁 만찬에 초대된다. 잭은 옷차림이나 예법 때문에 망신을 당할 뻔했지만, 이는 몰리 브라운이 자신의 아들이 입던 옷을 빌려주고 식사 예법들을 가르쳐 주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이후 가식적인 귀족들의 어색한 식사를 재치로 넘기고, 로즈를 몰래 불러내 3등석의 파티장에 데려가서 함께 마음껏 먹고 춤추며 자유롭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로즈는 가식과 위선 속에서 인생의 즐거움과 자율이라곤 없이 통제당하며 살던 자신과는 다르게, 자유롭고 주체적이며 활기찬 영혼을 가진 잭에게 점점 호감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3등실 파티에서 시간을 보낸 것이 약혼남 칼과 그의 하수인인 러브조이에게 발각되어 다시 약혼남과 어머니의 감시와 통제를 받게 된 로즈는 다시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며 규율에만 따라야 하는 본연의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한편 잭은 로즈를 다시 찾아오지만 러브조이가 가로막아 로즈를 만나지 못하게 되고, 로즈를 만나기 위해 다른 귀족이 벗어놓은 코트를 걸쳐 입고 위장해 1등실 갑판으로 올라가 로즈를 몰래 불러낸다. 로즈는 자신을 올가맨 압박과 통제에 저항하지 못하고 현실에 굴복해 약혼자 칼을 사랑하고 그와 결혼할 것이라며 잭에게 거짓말을 한다. 하지만 영리하고 눈치 빠른 잭은 로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 로즈에게 당신은 길들여질 사람이 아니며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다고 그녀의 마음속 자유에 대한 갈망을 일깨워주려 한다. 이를 통해 로즈는 깨달음을 얻고 보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인물로 변모하게 된다. 마음을 열게 된 로즈는 다시 잭을 찾아가고, 잭은 로즈에게 자유를 느끼게 해주기 위해 갑판에 함께 올라가 두 팔을 벌리고 포즈를 취하는데,
바로 그 유명한 타이타닉의 명장면이 바로 이것이다. 이후 잭이 그림에 천부적인 소질이 있다는 걸 알고 있던 로즈는 잭에게 결혼 예물로 받을 보석 목걸이를 건 그림을 그려달라는 제안을 하게 되고, 잭에게 마음을 열었다는 표시로 있는 그대로의 나체화를 그려줄 것을 요구한다. 이후 두 사람은 마음을 주고받으며 깊은 사이로 발전한다. 급기야 로즈는 잭과 함께 감시자들의 눈을 피해 스릴 있게 도망다니는 밀회를 즐기며 몰래 육체적 관계도 맺고, 배가 항구에 도착하면 잭과 함께 도망갈 것을 약속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을 알아낸 로즈의 약혼자인 칼은 분노하여 잭을 보석 목걸이를 훔쳤다고 누명을 씌워 배 보안관, 메스터 앳 아엄즈에게 신고 잭을 보안관실에 감금한다. 그리고 그것은 타이타닉호의 마지막 밤이 되었다. 같은 시각, 타이타닉호의 견시, 배의 시계를 확보하는 당직자 혹은 당직 그 자체, 당직자인 프레더릭 플리트와 레지널드 리는 바닷바람 속 추위와 칠흑 같은 어둠과 싸우며 잡담을 하다가 전방에 거대한 빙산을 발견한다. 보고를 받은 1등 항해사 머독은 빙산을 피하기 위해 전속 후진과 함께 방향을 틀어 빙산을 피해가려 전력을 다하지만 이미 전속력으로 항해하고 있던 타이타닉호는 가속도와 관성 때문에 속도를 쉽게 늦추지 못했고 거대한 빙산을 피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우연의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타이타닉호는 밑에서부터 서서히 물이 차오르며 침몰하게 된다. 1등석 사람들은 사고 직후 소식을 전해 듣고 구명조끼를 지급받아 대부분 구명보트에 오르지만 3등석의 승객들은 질서가 흐트러지고 혼란이 야기된다는 이유로 승무원들에게 사고 소식조차 전해 듣지 못하게 되고 물이 차오른 탓에 승객들 스스로가 위험을 인지하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혼란을 막는다는 구실로 승무원들에게 출구마저 통제당한다. 지하 객실에 감금된 잭의 방에도 물이 차오르고 로즈는 긴급 상황에서조차 특별 대우를 요구하는 가식적인 어머니와 잭을 가두고 그가 곧 죽을 것이라며 조롱하는 비열한 약혼남 칼의 모습에 환멸을 느끼며 어머니와 작별을 고하고 구명보트의 승선을 거부하고 갇힌 잭을 구하러 달려간다. 자신을 잡는 칼의 면상에 침도 뱉어주고 결국 아슬아슬하게 물에 잠기기 직전 잭을 구출하지만 배는 이미 점점 더 가라앉고 있는 상태였으며 승객들도 상황을 깨닫고 혼란스러워진 상태였다. 잭을 구해 가까스로 갑판으로 올라온 로즈는 칼과 다시 만나고 칼은 추위에 떨고 있는 로즈에게 자신의 코트를 건네 입혀주며 자신은 잭과 함께 따라갈 것이고 잭의 자리까지 마련해 놓았다는 거짓말로 로즈를 달랜 뒤 일단 로즈를 구명보트에 태운다. 하지만 로즈 역시 잭처럼 그 거짓말에 속지 않았고 잭에 대한 사랑 때문에 끝내 보트에서 다시 나와 잭과 만난다. 이에 분노가 폭발한 칼은 잭과 로즈를 향해 러브조이에게서 뺏은 권총을 난사하지만 두 사람이 그를 피해 달아나 결국 실패한다. 그런데 하필이면 피한다고 달아난 곳이 오히려 물이 더 밀려들어오는 잠겨버린 아래층이었다. 물에 빠질까봐 아래층까지 따라가지 못한 칼은 목걸이가 로즈에게 걸쳐주었던 코트 주머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다시 두 차 분노한다. 어쨌든 칼에게서는 피했지만 또다시 물에 잠길 위험에 갇힌 두 사람은 간신히 다른 출구를 찾아 나오지만 출구가 봉쇄된 바람에 또다시 발이 묶였다가 운이 좋게 승무원을 발견하고 가까스로 열쇠로 문을 열고 도망쳐 갑판으로 나온다. 하틀리와 밴드 연주자들은 마지막 곡으로 찬송가 니러, 마이 가드, 투디, 통일 찬송가 344장, 새 찬송가 338장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를 연주하는데 아수라장 속에서 사고를 미리 피하지 못해 승객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으로 끝까지 키를 잡고 배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과 마찬가지로 배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 못한 죄책감으로 흡연실에 남아 죽음을 기다리는 설계사 토마스 앤드류스, 1등석에 탄 재벌임에도 불구하고 신사답게 비서와 죽음을 맞이하는 부유한 노신사 구겐하임, 침대 위에서 끌어안고 손을 맞잡은 채 죽음을 맞이하는 백화점 갑부인 스트라우스 부부, 선실 안에서 아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동화책을 읽어주는 3등실의 젊은 엄마 등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어떻게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물은 배 앞부분부터 먼저 차기 시작해 서서히 앞쪽부터 침몰하기 시작하고 배의 뒷부분은 침몰한 앞부분과 바닷물의 무게로 인해 기울어지며 들어 올려지게 된다. 프로펠러가 드러날 정도로 선미가 들리도록 기운 타이타닉호는 결국 선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두 동강이 나면서 빙산에 부딪힌 지 2시간 만에 바다 속으로 완전히 침몰한다.
잭과 로즈는 배 맨 끝 난간에서 서로를 의지하면서 배 끝에 매달리다 바다 속으로 떨어진다. 수많은 사람들이 차가운 밤바다에 뜬 채로 사투를 벌이는 가운데 잭은 물 위에 뜬 큰 나무 조각을 찾아내 로즈를 그 위로 올려주고 본인도 올라가려 하나 잔해가 작아서 두 사람이 함께 올라갈 수 없자 결국 로즈만 올려준 채로 자신은 하체는 바다에 담가진 채로 상반신만 거기에 매달려 있는다. 그리고 로즈에게 구조되면 선박 회사에 항의할 거라는 등 가벼운 농담으로 긴장을 완화시켜 주면서도 삶을 포기하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또한 잭은 로즈에게 당신은 장차 결혼도 하고 아이도 많이 낳아야 하며 죽을 때는 늙어서 편안한 모습으로 죽어야 할 것을 거듭 강조하며 이곳에선 절대 죽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이 장면에선 정말이지 보는 사람들이 더 얼어 죽을 것 같다. 마침내 먼저 떠났던 구명보트들 중 한 척이 5등의 지휘하에 기존 구조자들을 다른 배로 갈아태우고 뒤늦게서야 다시 사람들을 구조하러 돌아오지만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체온증으로 동사한 상태였고 로즈의 손을 잡고 있던 잭 또한 어느 순간 말이 없어졌다. 구조대가 나타나자 나무 판자 위에 올라가 있던 로즈는 잭에게 사람들이 왔다고 알리지만 그가 이미 숨진 것을 확인하고 진심으로 슬퍼한다. 설상가상으로 로즈 역시 추위에 시달리느라 기력을 잃어 목이 쉰 상태라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한다. 로즈는 자신도 잭의 뒤를 따르려 하지만 잭의 마지막 말을 떠올리며 잭과의 약속을 지키려 반드시 살아야겠다고 다짐한 그녀는 옆에 사망한 채 떠있던 수석 항해사 와일드의 시체에서 호루라기를 빼내어 있는 힘을 다해 불어 로우에게 신호를 보내 구조된다. 연락을 받고 도착한 여객선 RMS 카파시아호 갑판에서 가족들을 찾는 사람들 속에서 자신을 찾고 있던 비열한 약혼자 칼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 목적지였던 미국 뉴욕에 도착했을 때 로즈는 생존자들의 명단을 작성하던 카파시아호의 승무원이 자신에게 이름을 묻자 잭 도슨의 아내라는 의미로 이름을 로즈 도슨이라고 말하고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미국에서 자신을 위해 희생한 잭을 위해 승마, 비행기 조종 등 여러 일에 도전하고 한때 배우로도 일하며 당시 여성으로서는 꽤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산다. 눈물을 글썽이며 과거 이야기를 마치는 로즈 할머니 곁에서 많은 이들이 감동에 젖는다. 브록은 그토록 타이타닉 호 잔해 속 보물을 찾아 헤매면서도 정작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건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한 것을 반성 35한다. 그 뒤 84년간 지니고 있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 대양의 심장을 바다에 내던지고 평온히 잠든 로즈는 침몰 전에 화려하고 거대한 타이타닉호로 돌아간다. 그리고 사고로 숨졌던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처음 만났을 당시의 소탈한 차림의 잭과 시계탑 앞에서 재회의 키스를 나누고 카메라가 화려한 천장을 비추며 마이 하어트 윌 고온과 함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